안녕하세요. 명화로 배우는 서양미술사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3강 1편 이집트 미술을 하고 이제 2편에서 그리스 미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집트 미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 미술을 보시기 전에 저희 교재 클릭 서양미술사 페이지 20페이지를 피시고 거기에 보시면 큰 타이틀로 이집트 미술 영혼을 위한 예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혼은 이집트에서는 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힘, 영어의 soul과 같은 의미로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영혼불멸의 내세적 삶의 종교관을 갖고 있었는데요. 현세의 삶이 죽어서도 이어진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선사시대라고 이제 구석기하고 신석기를 선사시대라고 불렀고요. 이집트 시대부터는 역사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문자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시대인데요. 약 이제 5,000년 전 이 문자가 이집트인들이 이제 발명을 해서 문자를 쓰기 시작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집트 이전에도 뭐 이제 서령 문자 같은 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록으로서의 문자는 이집트 시대부터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선사 시대하고 역사 시대의 중요한 구분은 바로 이 문자가 되겠습니다. 선사 시대가 우리가 자연 환경,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라든가 신석기 시대의 뭐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는 자연 환경에 맞서서 이제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주술적 의미로 그 미술을 사용했다면, 즉 이 역사 시대인 이집트 시대 같은 역사 시대에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 또 인간의 힘에 의해 도전받기 시작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사시대 이후 사회는 공업과 상업을 기조로 형성된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 조건의 변화는 예술에 있어서도 양식의 변천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로서의 나일강은 나일강 이집트는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번영시킨 최초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나일강은 정기적인 범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정기적인 범람 때문에 농업이 발달했고, 관계농업이라든가 측량기술, 토목기술, 태양력, 십진법 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집트 미술은 주로 사제들과 왕후에게 봉사하는 기능을 가졌는데요. 특히 그 피라미드라든가 파라오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이 파라오의 권력 지탱을 목적에 의해서 큰 피라미드를 세웠고요. 사제나 왕후들을 위한 예술이 그들을 위한 예술로 활용되었습니다. 조각가나 화가는 어떤 예술가의 명칭보다는 육체노동, 일종의 장인의 의미가 있었죠. 이 장인과 예술가의 구분을 한번 이제 크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옹기쟁이하고 도자기 예술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옹기쟁이 같은 경우는 수도 없는 항아리를 만들지만 그런 옹기쟁이를 우리가 예술가라고 부르진 않지요. 자, 예술가, 이제 이집트 시대에도 예술가의 작업은 주로 사원과 궁전을 중심으로 독립된 작업장에서 이루어졌지만, 왕의 궁전이나 사원에 부속된 큰 작업장들은 일종의 학교로서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스의 거장들이 이집트에 가서 이제 미술을 배워와서 우리는 지금 시대의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이집트의 거장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들입니다. 이집트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집트의 종교관, 특히 삶과 죽음에 대한 영혼불멸설에 대한 어떤 이제 이러한 세계관을 알아야 됩니다. 파라오를 중심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건축을 세웠던 이집트인들은 영혼불멸의 내세적 삶의 종교관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살아서의 삶이 죽어서도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혼불멸 사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파라오, 이집트의 이제 왕이죠.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살아있는 신 파라오를 위한 영원한 영광을 위해 거대 건축물과 예술작품을 제작을 하였고요. 나일강 유역의 최초의 문명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학으로서의 천문학이 발달되었고, 특히나 농업을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영원불멸의 내세적 삶의 종교관, 그들의 특징은 다양화, 주대종소, 정면성의 법칙. 이집트 미술하면 특히나 정면성의 법칙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건축으로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아부 신벨 신전, 룩소르 신전 등이 있습니다. 조각에는 엄격한 인체 공식. 그래서 이집트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이 우리가 이제 개념적인 부분도 있죠.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집트인들은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개념적인 부분하고 또 사실적인, 실제로 인체를 사실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적인 거하고 어떤 개념적인 미술이 최초로 하나의 그 미술 양식으로 공존한 시대가 바로 이집트 미술입니다. 화강암과 섬노각 같은 단단한 소재를 피라미드 안에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이지만 해부학적으로는 굉장히 정확히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인들은 카라고 하는, 이집트는 인간이 이제 인간의 어떤 생명,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렌, 바, 카, 세우트, 입 이렇게 5개하고 인간의 육신들이 합쳐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카라고 하는 생명의 힘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이 카라고 하는 영혼, 소울도 함께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가 들어올 수 있는 육체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라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미라가 사는 집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시신, 특히나 파라오 같은 권력자의 시신에 이변이 생길 것을 두려워한 파라오를 비롯한 귀족들은 투탕카멘 왕처럼,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황금 마스크가 보이시죠? 처럼 돌이나 금속으로 조각상을 만들어 그 안에다 미라를 안치시켰습니다. 자, 이들은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믿었고요. 이 라의 상징이 바로 이 금입니다. 그래서 영원불멸의 상징인 태양, 그 다음에 금,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사자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따오기 모양의 사람도 있고, 여기에 보면 저울을 달고 있는 어떤 이제 그 신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 흰 옷을 입은 망자, 사자의 영혼, 카의 무게를 이제 달고 있는 거죠. 망자를 인도하는 아비누스 신, 저울에서 망자의 이제 죄의 무게를 다루는 아비누스 신이 자칼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의 저울, 망자의 심장을 이제 달고 있고요. 오른쪽은 깃털로, 심장이 이 깃털보다 무거울 경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칼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내세에서 이제 다시 생을 받아서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진실의 저울 오른쪽에 심판 내용을 기록하는 따오기 머리를 한 토트 신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사람이 토트 신인데요. 예, 토트 신이 파피루스, 우리 이제 지금의 종이 발명에 먼저 이루어졌던 파피루스는 나일강에서 자생하는 갈대입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종이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망자를 오시리스 신에게 안내하는 호루스 신. 호루스 신은 새우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우 모양하고 이렇게 사람의 눈동자 모양을 하고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가 가면 이 호루스 신이 많이 이렇게 상징 로고로 쓰여져 있습니다. 병을 치유해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오른쪽에는 녹색 몸에 흰 옷을 입고 도리깨를 들고 있는 죽음의 신 오시리스가 있고, 오시리스 뒤에는 이시스, 네프티스 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집트 신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서기 헤지레의 초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바문의 정원, 테베의 고분 벽화에서 나온 벽화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집트인들의 어떤 그 대상을 바라보는 정면성, 이상화, 종합성이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얼굴은 이렇게 옆면을 보고 있고요. 그런데 눈은 또 정면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눈이라는 게 측면을 보고 있으면 측면만, 이렇게 절반만 이렇게 보여야 되죠. 근데 이집트인들은 이러면 사람이 다시 태어났을 때 이 절반만, 눈동자가 절반만 가지고 태어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발도 이렇게 옆모습, 발이 정면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발의 형태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측면을 선호했습니다. 이렇게 발의 전체 길이가 다 나올 수 있도록. 가슴도 정면이고 발은 옆면. 이렇게 이집트인들은 전체적으로 완전한 형상, 자신들이 생각할 때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했을 때 가장 보는 시각에서 완벽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인체 모습을 제작을 했고요. 요것들을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모눈종이 형태에다가 비례를 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하면 하나의 그림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여기서 보면은 나무도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 연못은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물고기도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 자, 이렇게 사물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고자 하는 거, 이게 이제 이집트 미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음은 이집트인들의 종교의식을 위한 신전인 피라미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피라미드 쿠푸왕 신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피라미드 건축은 제4왕조 기자의 3대에 와서 절정을,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가 이때부터 이제 많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제 피라미드를 왜 세웠는가 하는 얘기가 많은데, 뭐 이제 노예노동의 일종이었다, 아니다, 공공사업의 일종으로 이제 해석되기도 합니다. 나일강이 이제 범람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사업에 이제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이 피라미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사막이라는 망망대해에 이렇게 뾰족하게 높이 솟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이 피라미드의 꼭지점을 향해서 움직일 수가 있죠. 일종의 등대의 역할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 피라미드의 모습을 딴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자, 다음은 투탕카멘 왕의 관. 투탕카멘 왕. 저희 이제 교재에 보시면 23페이지에 투탕카멘 왕의 마스크하고 나와 있습니다. 19세에 죽은 투탕카멘 왕은 생전에는 별로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300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도굴되지 않은 채 발견된 유일한 왕묘였기 때문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집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금으로 되어 있고 파란색 안료가 이렇게 칠해진 이제 이 마스크. 이 마스크가 이제 파라오의 마스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파라오의 저주 해가지고 실제 이 무덤을 발굴하는 데 관여된 20여 명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파라오의 저주라는 말이 이제 투탕카멘 왕의 발굴 이후에 나온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무릎 꿇는 하트셉스트라는 이제 이집트에서 유일하게 최초의 여성 파라오 하트셉스트를 위한 그 어떤 장제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요 석상들이 여기 곳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장제전은 이제 파라오가 죽은 후에 묻히게 될 미리 무덤을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파라오가 죽고 나면 이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그 미국 맨하탄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직접 찍은 그 이집트 최초의 여성 파라오 하트셉스트를 직접 찍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직접 가서 이제 한 건데,
이집트인들은 정면성, 이상화, 종합성 이렇게 이제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봤는데요. 정면성이라는 건 이렇게 이제 정면을 쭉 나눴을 때 양쪽이 대칭을 이루는 거. 이집트인들은 현실 세계의 생동감보다는 사후 세계의 영원한 삶을 중시했기 때문에 인체가 좌우로 평형을 이루는 부동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인체의 정면성의 법칙으로 나타났고요. 이제 대표적인 게 나이테프 왕자와 그의 아내 네페르티가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도 그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21페이지에 보시면 위쪽에 라이프트 왕자와 그 왕자비의 모습이 있습니다. 고왕국 시대의 엄격한 규칙에 따라 남자는 약간 붉은색을 칠했고요. 여자는 좀 더 밝은 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광택이 나는 돌이 끼워져 있었고요. 석회암으로 만든 이 조각상의 대부분 초상이 그러하듯이 굉장히 이집트 미술은 정적입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집트 미술은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그리스 미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